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여기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요원의 불길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한사코 지금 거부하고 있죠. 이쪽 임성근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갖다가 공개함으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갖다가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다 보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직무유기, 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여러가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전에 출범한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 조만간 곧 공수처가 이제 틀을 갖출 텐데요. 현재는 공수처장 및 차장,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검찰에서 파견된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 직원들 외에는 아직 정식으로 부장검사나 검사나 또 수사관이 아직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그 선발 절차를 거치고 나면 한 3월, 4월경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겁니다.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출범 때부터 여러가지 논란 끝에 출범, 참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번에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이 건을 갖다가 아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일단 고발건을 접수하여 밑에 지검에다가 내리겠죠. 지검에 내려서 검토를 하고 우물우물 주물주물 하고 있을 당시에 공수처에서는 즉시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고발건을 갖다가 공수처로 이첩하라 라고 하면은 검찰은 군말 없이 바로 의무적으로 사건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공수처 지금 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략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6촌 이내의 친인척,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그 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그 다음에 장성급 군인, 국회의원, 상당히 한 8,000명 가량이 수사 대상입니다만은 수사는 하되 기소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은 법관, 검사, 그리고 경찰, 이 세 부류만 공수처가 수사하고 또 기소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예를 대통령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장성급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수사는 할 수 있어요. 기소는 일반 검찰이 기소하게 되어 있죠. 사실 공수처 참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1호 수사 대상을 갖다가 누구로 정하느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근데 수술해서 담낭 제거하고 수술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 사표를 받아주면은 지금 당신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국회에 가서 무슨 말 하라 말이냐, 국회에다 대고. 그러나 집권 여당, 그때는 정확히 하면 5월 22일이면 아직도 20대 국회 말입니다. 21대 국회는 5월 30일이 되어서야 지난해 21대 원이 구성되었고 21대 국회가 출범했고 20대 국회 말이었던 지난해 5월 22일 탄핵 운운했던 사람은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당선인밖에 없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동근이 임성근 이 두 사람을 갖다 탄핵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온갖 악담을 퍼붓고 다녔던 그 순간이지 아직 원도 구성하지 아니한 21대 국회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탄핵 크게 거론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정치적 흐름, 조만간 180석의 집권 여당이
국회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이탄이나 이수진 등등이 탄핵을 떠들게 되면 그런 분위기로 갈 것이고, 뭐 이런 느낌들, 그 알게 모르게 이미 집권 세력과 은밀한 교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자, 너는 미안하지만 임성근 넌 미안하지만 너는 죽어줘야 되겠어. 너는 저들이 화풀이하는데 왜? 그러니까 임성근 부장에 대해서는 이미 1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물론 법원 차원에서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주도하에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난 그 사항을 놓고 결국 탄핵 운운할 그런 분위기가 은근히 잡히다 보니까 나의 자리를 갖다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집권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너는 미안하지만 죽어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첫째. 둘째,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 세간의 문제가 되고 하니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거짓말했고, 심지어는 야당 김도우 의원 등이 그러면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대법원 명의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자 임성근 부장판사가 드디어 그 당시에 녹취했던 녹취록을 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0명 법관들은 낯뜨거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대법원장님 제발 좀 법원 망신 좀 그만 시키시죠 하는 그런 릴레이 어떤 뭐 글들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시다시피 법관 내의 진보 그룹들, 진보 좌파 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가 나중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춘천지법원장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고등법원 법원장도 거치지 않고,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바로 무려 양승태 대법원장, 전임 대법원장과 13기, 사법기 숫자가 13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파격이죠. 그런 식으로 정말 진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어쨌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 부장 판사, 미안하지만 저들이 너를 탄핵하겠다 하니 넌 탄핵돼야 되는데 내가 미리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저들이 탄핵을 못하잖아. 그러니 너는 미안하지만 사표 수리 못하겠어. 그러면서 담낭 제거 수술로 무려 체중이 30kg 빠진 이 임성근 부장의 사표를 갖다 꾹 쥐고 9개월 동안이나 모르는 척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달 사표 낸 것도 꾹 쥐고 사표 수리 안 함으로써 바로 며칠 전 임성근 부장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로서는 사상 초유로 탄핵 소추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그 담당 재판관은 이석태, 민변 출신입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28일이면은 임성근 부장은 이번에 재임용 신청을 아니했기 때문에 저절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또 어떤 핑계를 대갖고 아니야 물러날 수 없어,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니까 물러갈 수 없어 라고 버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란 자가 자기 후배, 그것도 그냥 후배입니까? 자기가 2017년에 무리하게 대법원장에 지명되었을 때 야당 의원들한테 조금 힘 좀 써갖고 찬성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좀 유도해줘 라고 임성근 부장에게 일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하기는 고사하고 그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른바 사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임성근 부장을 견책했고, 그 다음에 임성근 부장이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집권 여당이 비유에 거슬릴까봐 사표 수리 안 하고 9개월 동안 체중 30kg나 빠진 임성근 부장, 그야말로 사상 초유로 일반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되게 만든 그와 같은 해서는 안 될,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짓,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 거기다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회를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죠. 그 인간 쓰레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 시절에 아주 강하게, 그야말로 때로는 집권 세력과 맞서 싸웠던 양심적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그 손자인 김종인 씨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자격 없다, 빨리 사퇴해라. 거짓말장이 김명수 사퇴해라. 지금 야당에서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후배 법관이나 후배 법조인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더 이상 법원과 법관을 갖다 모욕하지 말고 물러나라. 당신이야말로, 임성근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탄핵 소추되고 탄핵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야말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텨도 죄송하게도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 공문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 내는 그 의견서 보고서에 보면 나는 탄핵을 얘기한 적 없다, 탄핵과 사표 수리를 연결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 냈으니까. 또 직권남용은 뭐냐 하니까 2017년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을 앞서서 당시 임성근 부장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찬성표를 좀 유도해다오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이건 뭐냐니까 법원조직법 49조에도 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법원조직법 49조는 법관은 어떠한 경우든 정치운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뭐 대법원장이 되었던 국무총리가 되었던 임명 동의에 표결하는 그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정치행위거든요. 그 정치행위, 정치운동에 관여한, 딱 떨어지는 그런 정치운동 관여를 갖다가 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이미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명예훼손, 또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뭐냐니까 사표를 갖다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표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죠. 그와 같이 명예훼손, 또 직무유기,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되어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바로 김진욱의 공수처는 재수사 1호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일 수도 있다는 강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진욱 씨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공수처 차장으로 지난 1월 말에 임명된 여운국 공수처 차장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가 판사 출신입니다. 다행이죠. 검사 출신이 또 판사 대법원장을 손대면 또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판사 출신의 김진욱 공수처장, 판사 출신의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가장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공수처 1호 수사, 즉 1호 수사 대상으로서 공수처 조사실, 수사실에 앉히는 것이 바로 김명수가 될 가능성이 현 흐름으로 보아서는 99.9%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명수 대법원장 공수처 조사실에 앉기 전에 이와 같은 이 정도 법관과 법원을 망신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갖다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면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도 인간적 도리가 아닐까요?